안녕하세요, 하이크 데이빗입니다. 지난번 등산화 리뷰 영상 이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제 건강상 문제와 또 그 이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엄격하게 격리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하루빨리 우리 인류가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정복해서 예전처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백패킹을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여러 가지 스토브, 버너들을 가지고 하나씩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평소에 백패킹에 사용하는 7개의 스토브를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요. 우선 가격 순으로 나열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MSR의 리액터가 가장 비싼 스토브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싼 가격은 요 SBC라는 그 태블릿인데요. 아주 작은 건데 여기 아마 제일 저렴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백패킹용 스토브들은요, 항상 우리가 백팩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스토브들보다 용량하고 부피가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토브들은 개당 1명에서 2명 정도, 만약에 부부나 연인이었을 경우에는 두 분이서 하나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 명이 그룹을 형성해서 1박 이상 여러 날 이어지는 장거리 산행을 계획하신다면요, 전 항상 1인당 무조건 한 개씩의 스토브를 지참하시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당일 계획한 긴 하루의 산행을 끝내고 야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배도 많이 고프겠고요. 근데 이 피곤한 상태에서 스토브를 서로 나눠 쓰시게 되면은 물을 여러 번 끓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 사람쯤은 내 차례가 올 때까지 항상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정도라면 괜찮겠지만요, 만약에 3일, 4일 계속 이어진다면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뜻하지 않은 조난을 당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하의 깊은 산속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물도 끓일 수 없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요, 제일 먼저 제가 MSR의 리액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리액터의 용량은요, 라면 1개 정도만 끓일 수 있는 1.7리터의 작은 사이즈인데요. 옵션으로 약 90불 상당의 사진 속의 2.5리터 팟을 따로 구입하신다면 라면 2~3개 정도는 한 번에 끓일 수가 있습니다. 1.7리터 옵션의 리액터 가격은 약 250불 정도로 비교적 값비싼 버너인데요. 장점이 아주 많아서 활용만 잘 하신다면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해주는 버너입니다. 장점으론 우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초스피드로 물을 끓일 수 있고요. 가스 소모도 가장 작아서 편리도 하고 아주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에도 든든해서 동계용으론 최고의 버너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엔 불꽃을 품지 않는 레디언 히터로서 텐트 안에서도 안전하게 히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론 우선 가격이 좀 비싸고요. 사용하실 때 열온도의 컨트롤이 없어서 약간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그나이터, 똑딱 점화기가 없어서 항상 라이터를 함께 지참해야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국물이 넘쳐 흐르면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제일 가벼운, 작고 가벼운 SBC의 태블릿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 태블릿 버너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작은 버너인데요. 독일산인 이 버너의 무게는 정확히 116g으로 초경량급입니다. 버너의 가격은 약 10불 정도이고요. 고체 연료는 한 개당 약 1불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착한 가격과 작은 부피의 장점 외에 또 다른 이 버너의 장단점은 바로 이 고체 연료에 있는데요. 장점은 혹시 비가 와서 젖어 있는 날씨에도 쉽게 연료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핑 시에도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모닥불을 피우곤 합니다. 단점은 약한 화력인데요. 음식물을 조리하기엔 화력에 좀 무리가 있어요. 오직 물을 끓이는 용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없고 따뜻한 날씨엔 라면 한 개 정도는 충분히 끓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반향을 메고 가벼운 산행을 하시면서 점심으로 컵라면과 커피 한 잔을 원하신다면 아주 적합한 버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무게와 부피에 전혀 부담이 없어서 1박 이상 이어지는 백패킹엔 비상용으로도 지참을 하곤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젯보일의 플래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젯보일의 플래시라는 이 버너는 미국 내의 하이커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버너인데요. 그 이유는 약 100불대의 과하지 않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개시켜드린 고가의 MSR 리액터와 흡사하게도 버너와 팟이 함께 포함된 완성체이기 때문입니다. 플래시의 팟 사이즈는 지름이 작고 높기 때문에 음식물을 직접 팔아내서 조리하기엔 부적당하고요. 대신 물을 끓이는 용도론 아주 훌륭합니다. 장점으론 우선 점화기, 즉 똑딱이가 부착되어 있어 라이터 없이 쉽게 점화가 가능하고요. 뜨거워진 팥을 감싸주는 스펀지 같은 손잡이가 있어서 화상으로부터 제법 안전합니다. 단점으론 레디언 히터, 즉 복사 열 처리 시스템이 아니고 불꽃을 뿜는 버너라서 물을 끓일 때 소요되는 시간대가 고가의 리액터에 비해 좀 오래 걸리고요. 바람에 취약해서 바람 부는 날엔 바람막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불꽃의 위험 때문에 텐트 안에서의 취사와 히터의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코올 버너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스토브 또는 알코올 버너라 불리는 이 장비는요, 우리 인류가 밤에 불을 밝히는 알코올 랜턴과 함께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생활용품이었는데요. 140g의 가벼운 이 버너는요, 알코올만 따로 챙겨가면 사계절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격 또한 약 20불 정도여서 아주 저렴합니다. 제가 특별히 알코올 버너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사용할 때 소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산속에선 성능 좋은 가스 버너를 켜는 순간 내 귀엔 온통 버너의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서둘러서 조리를 끝내야 했고요. 또 추운 겨울엔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먹으려고 헐레벌떡 먹곤 했죠. 물론 그 성능과 효율성만큼은 가스 버너가 최고이지만요. 고요한 산속에서의 알코올 버너는 준비된 음악과 무겁지만 어렵게 짊어지고 올라온 와인과 함께 천천히 여유를 즐기게 해주는 아주 낭만이 있는 버너입니다. 단점으론 밝은 대낮엔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고요. 또 항상 화상의 위험이 따르므로 만약 어린이나 애완견과 함께 하신다면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드 버너입니다. 우드 스토브는 말 그대로 연료 대신 나무를 떼어서 피우는 스토브입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의 우드 스토브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백패킹용으로 약 30불대의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드 스토브는 사용 시 불씨가 날려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따르기에 법적으로 아무 장소에서나 사용하실 수 없고요. 오직 캠핑 시설을 갖추었거나
모닥불이 허용되는 야영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주 사용할 수 없는 스토브이지만요, 일단 한번 사용하시게 되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물건입니다. 장점으론 연료인 나뭇가지는 산행을 하다 보면 지천에 깔려 있기에 연료 걱정은 없고요. 또 추운 날엔 모닥불처럼 불을 계속 지펴가며 손발도 녹이고 커피나 차를 계속 데워서 마실 수 있어서 정말 요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숯불을 만들어서 준비해간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살짝 구워서 먹는데요, 그 맛은 정말 최고이지요. 단점으론 불을 지필 때와 사용 후 뒤처리를 할 때 시간이 좀 소요되므로 여러 날 이어지는 장거리 산행엔 부적합하고요, 1박 정도의 럭셔리 백패킹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중국산인데요, 이게 화구가 3개가 있는 가장 강력한 버너입니다. 브랜드 네임이 없고 불꽃을 뿜는 화구가 3개씩이나 있는 이 가스 스토브는요, 약 40불대의 저렴한 중국산인데요. 하지만 이 스토브의 용도는 좀 특별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백패킹 스토브들은 작은 부피와 무게로 인해 그 용도가 1, 2인용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이 스토브의 특징은 4, 5인용의 대형 코펠이나 프라이팬을 안정되게 올릴 수 있게 디자인된 산발이입니다. 더군다나 3개의 화구에서 뿜어내는 불꽃의 화력은 보시다시피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여섯 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하는 산행엔 꼭 대형 코펠과 함께 이 스토브를 이용해서 라면이나 찌개류를 한꺼번에 끓이면서 나눠 먹곤 하지요. 단점으론 화구가 3개씩 있는 관계로 연료의 소비가 제법 많다는 것인데요. 연료의 소비가 많으면 그만큼 엑스트라의 연료를 또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거리 산행엔 부적합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가볍고 부피가 작은 스노우픽의 미니 버너입니다. 미니 스토브예요. 스노우픽의 미니 스토브 또한 백패커 커뮤니티엔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검증된 스토브입니다. 스노우픽은 일본산인데요. 저는 약 1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약 50불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산으로 MSR의 포켓 라켓이라는 스토브가 있는데요. 이 역시 검증된 제품으로서 혹시 이 스타일의 버너를 생각하신다면 포켓 라켓을 강추해 드립니다. 장점으론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특별히 장거리 산행을 하시는 하이커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똑딱이 점화기가 부착되어 있고요. 열 온도, 즉 불꽃의 높낮이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단점으론 작은 디자인 때문에 코펠을 얻는 산발이가 불안전합니다. 이로 인해 끓는 물이나 음식물을 조리 중에 실수로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7개의 스토브를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떤 것이 마음에 드셨는지요? 제가 하나를 초보자 산행하시는 백패커들에게 권장을 해드린다면 저는 이 작은 미니 스토브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우선 부피가 작고 가볍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릴라이블 하기 때문에 뭐 고장날 염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미니 스토브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방문해 주시고 마음에 저희 리뷰가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